우선은 system.out.println 이거 있었죠? 네. 자, 여기 자, 이게 출력문의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좀 길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쓴 다음에 안에 쌍따옴표를 놓고 문장을 쓰면은 이 문장 그대로가 나중에 출력이 된다. 요거까지 배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줄바꿈. 줄바꿈은 요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띄어쓰기가 돼요. 근데 프린트 L에는요 라인이 기본적으로 줄바꿈이 되기 때문에 이거 줄바꿈 안 해도 또 이렇게 쓰면은 안녕 하고 안녕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프린트를 쓰면은 이렇게 썼을 때 안녕이 이렇게 나오겠죠. 안녕 안녕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도 줄바꿈을 쓰고 싶다 하면은 n \n을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변수를 할 건데 잘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돌아가서 미지수 x 있죠? x에다가 제가 10을 넣어 볼게요. 그 다음 이제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x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에다 자, x가 뭐라고 나올까요? 미지수 x예요. 미지수 x. 그리고 얘는 단순 출력문이죠. 자, x에다 10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x 출력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그쵸? 10 나오겠죠. 왜냐? 10 넣었으니까. 여기서 이 미지수 x를 자바에서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 근데 선언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냥 요렇게, 자, 이 미지수 x가 이제 변수인데 변수를 만들 때 요런 식으로 만드시면 안 되고 규칙이 있습니다. 앞에 꼭 타입을 써줘야 돼요. 무슨 타입을 써야 되냐? 만약에 제가 10을 넣고 싶어요. 여러분 10은 정수죠? 네. 그쵸? 정수를 넣고 싶으면 나 정수 넣을 거다 라는 의미로 int를 써주셔야 됩니다. int는 인티저의 줄임말이고요. 이제 요렇게 쓰면은 여러분이 나 오직 정수만 넣을 수 있는 변수 하나 만들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거고, 그 정수에는 실제로 10이라는 그 변수에는 실제로 10이라는 정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변수는 여러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 그 공간이라는 특정 구역 안에 이름을 그냥 x라고 짓는 거죠. 왜 우리 막 학교도 1반, 2반 이렇게 있죠? 1반, 2반 이름이잖아요. 그냥 이것도 x반이다. x라는 공간 안에다. 이게 교실도 한 공간이죠? 근데 여기를 1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변수도 특정 공간인데 그냥 그 공간 이름이 x인 거예요. x. 그리고 여기다 값을 뭐다? 10을 넣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문에 x를 출력했을 때 10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우던 미지수를 자바에서는 변수라고 칭합니다. 변수.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요 같다 라는 뜻이 아니라 대입 연산자로 이거를 넣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x에 10을 넣겠다 라고 말을 했었죠. 넣는다입니다. 넣는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이제 좀 잘리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int y를 만들고 20을 넣을게요. 그 다음 x 플러스 y를 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30 나온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그럼 우리는 이 x를 뭘로 본 거죠? 10. y는요? 20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x를 x 그대로 보고 y를 y 그대로 봤나요? 아니죠? 이거 x 더하기 y 아니잖아요. 그쵸?
만약에 x 더하기 y 했으면 출력이 x, y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30이라고 나온 이유가 우리는 이거를 변수가 아니라 값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변수는요, 얘를 기준으로 오직 왼쪽에 있을 때만 변수로서 통해요. 왼쪽에 있을 때만.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뭐 취급을 하냐? 오직 값 취급을 합니다. 값. 그래서 우리가 이 x를 봤을 때 10으로 한 거고, 이 y를 봤을 때 20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30 나오겠죠. 30. 자, 이거는 이제 외우세요. 변수는 얘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만 변수다. 그 이후 어디에 있던, 변수가 뭐 어디에 있던, 그거는 더 이상 값이 아니 변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y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x 변수인가요? 자, 여기 변수 x인가요? 이거? 아, 이거 죄송해요. 자, 저도 헷갈리는데 여기 있는 x 변수인가요? 값이죠. 그쵸? 변수 아니에요. 이거 누가 물어보면은 이거 변수인가요? 했을 때 값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값이에요, 값.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나오죠? 30 나온다는 거 아시겠나요? x는 뭐죠? 여기서 10. 자, 그 다음 y는요, x 플러스 10이래요. x는 뭐죠? 10. 10 더하기 10에서 뭐죠? 20. 그러면 y는 결국 20. 그래서 10 더하기 20에서 30 이렇게 됩니다. 그냥 단순 뭐 수학 계산이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는 플러스 x, y는 y 플러스 y. 이거를 리플로 가져가 주십니다. 자, 연습장 하나 열어줄게요. 자바 연습장. 자, 그 다음 요거 주석은 다 지우시면 됩니다. 필요 없어요. 어려운 말들만 써있으니까 지우고. 자, 자바가 이상하게 실행하는 게 조금 느려요. 자, x는 10, y는 20 나왔죠? 그쵸? 근데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지금 x 출력이 x는 10, y는 20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값을 서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y는 10, x가 20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참고로 여기 이거랑 이거는 건들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바꾸셔야 돼요. 위아래는 건들면 안 되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값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실게요. 시간은 46분이니까 다음 시간 정각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이게 보시면 값을 바꾼다 라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좀 간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x의 값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그 변수에 있는 값은 막 한번 이제 값을 넣고 나서 영원히 이 값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이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지금 x에다가 20을 넣고 싶다 했죠? 그러면 20 넣고 이렇게 y에다는 10 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조금 걸려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값이 x는 20, y는 10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정답입니다.
뭐 생각보다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어요. 근데 이게 아마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x랑 y 값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변수는 뭐다? 한번 이제 정한 후로 값을 못 바꾸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값을 바꿀 수 있다. 만약에 2에 또 30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바꿔도 됩니다. 잘 나와요. 조금 걸려요. 자, 요렇게 30이랑 10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이게 바꾸는 건 바꾸는 건데 숫자를 쓰지 말라고 하면요, 사칙 연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x 이런 것도 안 돼요. x 플러스 x 이런 것도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두 개의 변수의 값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가 이제 저희 수업 페이지 또 새로 고쳐보시면 두 번째 문제에 있습니다. 숫자랑 사칙 연산을 사용하지 않고 변수 값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참고로 이 위쪽이랑 아래쪽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보실게요. 시간은 1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5분까지 드리겠습니다. 15분까지. 자, 과연 사칙 연산과 숫자를 쓰지 말고 이제 이 문제를 풀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냐? 아마 이렇게 하신 분들 분명 계시겠죠? 이렇게 y랑 x 바꿔서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x는 20, y는 10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둘 다 20으로 나오죠.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변수는요, 값을 언제든지 원하면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 변수인가요? 아니죠. 얘는요? 값이죠. y는 지금 20이 들어있죠? 그쵸? 그럼 우리는 x를 20으로 바꾼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밑에도 y를 x값으로 바뀐대요. 근데 원래 x값에는 10이 들어있었는데 출력을 해보니까 20이 나왔어요. 왜? 이 전날에 x를 20으로 바꿨으니까 당연히 y도 똑같이 2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출력했을 때 20, 20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또 다른 백업 장치인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x, y, z 이렇게. 그리고 z에는 x의 값을 넣어주는 거죠. 왜? 자, 숫자를 일단 쓰지 말래요. 그럼 z에 10을 넣는 건 안 되니까 x와 10과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x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변수인가요? 값이잖아요. 그쵸? 우리 10을 넣고 싶으니까 미리 x값을 한번 백업을 시켜 넣는 거예요. 그러면 z에는 뭐가 들어간다? 10이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똑같이 하면 돼요. x의 값은 이제 y의 값으로 대체를 하고 y의 값은 뭘로 하면 될까요? 그쵸? 10으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10이랑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z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조금 느리죠? 이렇게 값이 뒤바뀌게 됩니다. 숫자나 사칙 연산을 쓰지 않고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또 돌려 쓰고 싶어요. 근데 숫자나 뭐 이런 거 지금 같은 어떤 조건이 붙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백업을 한번 시켜 놓는 거예요. 백업을. 그 값을 다른 곳에다 저장을 시켜 놓고 나중에 다시 불러오게 하면은 어차피 값이 저장된 거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를 이제 변수의 스와핑이라고 합니다. 스왑.